고령화 시대 공무원 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정부와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나섰는데요. 쉽지가 않죠. 네. 공무원 노조는 여야 어느 안도 지금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는 타협안을 만들지 못하고 활동을 마쳤고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종 합의안 마련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쟁점은 무엇이고 또 여야가 어디까지 합의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또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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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대타협기구가 뭔가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의 합의를 못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뭐 합의를 못했지만 네. 어떤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합의를 도출했다는 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개혁 논의를 할 때마다 굉장히 폐쇄된 논의가 이루어졌던 반면에 이번에는 국회라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공무원연금에 내재된 문제들이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는 투명하게 논의가 되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일단은 가장 큰 어떤 그 결과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더 내고 덜 받고 이런 이제 큰 틀은 좀 모아진 것 같은데요. 그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여야 차이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말하면은 어떤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할 때 더 부담을 해야 된다라든지 덜 줘야 된다라든지 늦게 줘야 된다라는 건 사실 기본 전제입니다. 그건 합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걸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90일 동안 얘기해서 더 내게 하고 덜 주자라는 걸 합의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진척이 사실은 느린 거죠. 누가 보더라도 아니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걸 하기 위해서 90일 동안 논의를 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논의했는지 잠깐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여율이 있고요, 연금 지급률이 있고 재정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일단은 제일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새정치안을 보면 266조 이상을 절감안은 아니다라고 하고요. 새누리당 안을 보면 429조 원을 절감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픽 한 장 더 보여주시죠. 네, 아직 한 장 넘어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뭐 새정치안이다, 김용화 아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도표만 보고는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새정치연합안과 또 지금 새누리당에서 절충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맨 처음에 이 논의가 시작될 때 여당 안은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 지급률 좀 복잡하지만 제가 용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1년 공무원 재직당 권리로서 받는 급여율을 지급률이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제도는 1.9입니다. 그런데 당초 여당이 내놨던 안은 현재 재직자의 경우는 그걸 1.35로 떨어뜨린 후에 점진적으로 1.25까지 가겠다.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공무원은 1로 처음부터 가겠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새정치연합에서 내놓은 안은 1.9에서 1.35나 1.1로 내려간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1.7로만 가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당하고 야당 안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번에 소위 말하는 김용화 안이라는 거는 기존에 주장하던 1.25 또는 2를 1.65까지 올리겠다는 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급률 측면에서는 그 이전 주장에 비해서 많이 이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 전에 나왔던 여당 안은 현재의 공무원과 미래 공무원을 구별을 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거는 현재 제도를 조금 고쳐서 가고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아예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해도 더 적게 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계속 논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현재의 그 공무원들 안하고 똑같이 간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하나는 좀 그래도 나아진 게 그 미래 공무원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했던 문제를 그렇게까지는 안 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좀 나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일부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일단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이제 퇴직 후에 소득 대체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국민연금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평균 소득 받았었다면 퇴직 후에는 지금 국민연금은 약 40%, 4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치면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치면
한 70만 원 정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뭐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예. 쉽게 표현하면 100만 원이라 그러면 공무원 한 76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40년을 채웠다 그럴 경우는 예. 33년을 채웠을 경우는 62만 7천 원 정도가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그냥 40만 원 되다 보니까 차이가 이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 이제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우리가 논의할 때 예. 소위 말해서 수익비로 비교를 하는데 네. 낸 거 대비 얼마를 받느냐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좀 함정이 있습니다. 수익비가 공정한 어떤 자료를 제시하려고 그러면 비교가 되는 분모가 같아야 되는데 예. 분모가 틀리거든요. 예를 들면 분모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일 때 같은 수익비가 3이라 그래도 하나는 3이 되고 9가 되지 않습니까? 네. 6의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항상 수익비가 비슷하다는 이거 갖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평균 월급이 얼마일 때 얼마를 받게 되는지 좀 차이를 좀 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그래픽 한번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건 평균 월급 300만 원을 받는데 30년 근무한 공무원의 예. 예입니다. 네, 현재 현재 171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제 절충안이죠. 김용하 안을 적용했을 때 이제 149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당초 새누리당 안이었죠. 김태일 안을 보면 더 적습니다. 90만 원에서 113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정치연합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안이죠. 그 안을 적용해 보면 153만 원에서 171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저 안을 그대로 국민연금에 만약에 적용을 하면 국민연금 수준에서는 이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받는 거죠. 공무원연금이 조금 더 많이 받아온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공무원들 그동안 이제 공무원 입장은 박봉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연금을 이렇게 미리 받는다는 것을 알고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줄인다니까 당연히 반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노조는 저 나머지 여당, 정부안, 야당안을 다 반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게요. 예. 지금 공무원 저 세안이 나와 있는데 네. 저 안도 실제로 재정 안정 달성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약한 안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우리 공무원의 특성을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 공무원 연금 너무 지금 삭감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올 10월부터 일반 국민하고 똑같은 연금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예. 세계에서 가장 관대하게 지급이 되는 독일 공무원 연금이 지금 우리가 좀 복잡한 용어로 따지면 급여 승률 따지면 이 1.79 얼마 되는데 예. 거기에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저 새정치민주연합 안은 1.7이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퇴직 수당이 39%가 추가로 지급이 되거든요. 아. 세계에서 제일 관대한 수준의 독일보다도 지금 나와 있는 안이 더 많이 지급하는 안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사에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국민연금은 그러면 충격이 없었냐? 사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국민연금이 처음에 앞에 상수를 1.8 얼마 이러다가 좀 이따 1.5, 1.2 그렇죠. 막 국민연금도 내렸거든요. 계속 줄었어요. 근데 예. 그것도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빨랐죠. 근데 예. 이제 그게 좋다는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자꾸 이제 이게 형평성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그 개혁의 속도라든지 강도가 좀 셌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이 이렇게까지 된 거는 그동안 공무원연금이 문제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을 개혁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5년 단위로 3번을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죠.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예. 추진을 했었지만 결국은 실패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적이 되니까 나중에는 점점점 더 센 강도의 개혁이 아니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윤석열 제가 연구원, 한 말씀만 더 어느 붙이고 정도 이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지금 2009년에 우리가 개혁을 했다고 많이 고통을 많이 감수한다고 지금 공무원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개혁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혁 내용 대부분이 2010년 이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고 또 개혁한 내용도 그 당시 2009년 당시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 된 분들은 첫 연금이 하나도 안 깎입니다. 예.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56%, 60만 명 이상이 연금이 하나도 안 깎이는 개혁을 했어요. 예. 김진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몇 차례 개혁을 했지만 예. 이게 개혁 효과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당초 지금 여당 안도 당초 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후퇴하고 있는데 예. 당초 안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예. 2016년부터 2080년까지 65년 동안 연간 적자 보존액이 12조 9천억, 13조 원이 적자 보존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산이 네. 들어가야 되는 네, 거죠. 근데 그거보다 지금 더 후퇴한 안들이 지금 나와 네.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김태일 안이 이제 소득 대체율이 가장 낮게 책정된 건데 그것도 이제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여당에서 내놓은 안이 급여 승률 1.25를 내놓고 예. 부담률은 공무원 자신이 10%, 국가 부담은 10%, 예, 예. 20% 부담해서 1.25 맞는 게 수리적으로는 맞아 떨어지는 안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당에서 나온 안도 보험료는 10%, 20% 내지만 급여 승률 1.6을 올리니까 0.4가 올라가서 그만큼 재정 불안정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그 새정치연합은 일단 기본 입장이요. 예. 그 국민연금도 지금 소득 대체율이 40%인데 50%로 높여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그 공무원연금 역시 소득 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건데 지금 일단 정부 여당 안의 생각은 45%에서 50% 좀 못 미쳐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수렴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약간은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마치 이것만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퇴직수당이 또 있거든요. 예. 그거는 왜 계산을 안 하냐. 그러니까 예. 노후보장이라고 하면서 예, 예.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돈이 또 있어요, 공무원들은. 예. 아, 그러니까 퇴직수당이요? 오히려 퇴직수당 부분을 절감을 하고 그걸 연금화하자라고 하면 아마 훨씬 더 많은 논의할 게 있을 겁니다. 내가 퇴직을 하니까 일시금은 일시금대로 따로 받고 예. 그다음에 연금이 이건데 연금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좀 더 논의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부분을 제거하면서 이러한 소득 대체율을 얘기를 해야지. 예. 이건 따로 이렇게 다른 주머니에다 차놓고 이것만 얘기하는 사실 그런 건 위험하죠.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단 이 개혁의 바람이 당장 퇴직 후에 연금이 너무 급격히 주니까 좀 단계적으로 일하는 안은 없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예.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구나 준비하고 있는 안이 제시하고 있는 안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안이 아닙니다. 예. 이게 뭐 소득 대체율이 얼마다 하는 거는 2016년 만약에 올해 법안이 통과돼서 2016년부터 적용이 된다 그러면 2016년 이후부터 들어오는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분들이 이미 기득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연금이 그렇게 깎이지가 않습니다. 예. 왜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안 알려진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 예, 있는데 예. 공적연금 강화라 그래서 소득 대체율 50%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분도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어요. 국민연금은 가입간 40년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예. 근데 공무원연금은 지금 30년 기준이에요. 이걸 국민연금과 같이 맞추면 야당안은 소득 대체율이 68%가 되고 68%까지 올라가는군요. 여당안은 66%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공무원 사회도 제대로 알리면서 저희가 논의를 해야죠. 40년 기준 30년. 저 예. 윤 박사님 얘기하신 게 조금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예. 내년에 내가 이제 2016년에서 1년을 더 근속하고 난 퇴직한다. 예. 그분은 그 1년만 해당되는 거야, 이 개혁한 게. 아, 그 전 거는 그 전 거로 다 가고. 그대로 가는 겁니까? 더군다나 그렇군요. 이번 예. 야당이 이제 내놓은 안은 그나마 현재 연금을 받는 분들은 손 안 대겠다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적자는 왜 생긴 거야? 예. 그러면 현재 받는 분들이 많이 받아서 그래. 더군다나 이런 문제가 되니까 명태도 많이 신청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분들은 손 안 대고 이제 재직하는 사람들이나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적용을 한다. 예. 그러면 저게 참 맞는 거야, 공평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예. 이런 약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서 퇴직수당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포괄적으로 논의하면 절충점 찾기가 보다 좀 쉬워진다고 보십니까? 예, 쉬워질 수는 있는데 이제 예. 거기서 하나 또 문제는 있어요. 지금 퇴직 수당이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공무원도 39% 민간 대비 39%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퇴직 수당으로 지급되는 39% 그 수준을 연금으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가 될 거냐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공무원사에서는 우리가 퇴직금이 포함된 거라서 이게 우리가 많이 받는 거 아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비율을 높이려고 그럴 것이고 네. 또 일반적인 객관적인 전문가들은 그 비율을 좀 낮추려고 그럴 것이고 그 부분에 유 박사님이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예. 노후보장 왜 하냐는 거예요. 이 과거에는 일시금을 줘도 됐어요. 왜냐하면 수명이 짧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걸 노후보장을 제대로 하려니까 연금으로 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재 일반 근로자들도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예. 전환을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다가 퇴직연금을 줘야지만 된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논의가 아니고 상식입니다. 자, 근데요. 이
다른 이 뭐 일본도 그랬고요, 유럽도 그랬고 이게 어차피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과거 다른 나라나 이런 그 충돌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갈등을 풀었습니까? 일단 뭐 시간들이 뭐 많이 걸린 나라도 있고 또 예. 짧게 걸린 나라도 있는데 제일 이제 잘 처리한 방향들은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완전히 다 투명하게 공개. 예.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공무원형 계획 논의 볼 때 상영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중요한 인포메이션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소득 대체율만 봐도 조금 이게 전에 완전히 우리가 30년 가지고 네. 비교하고 40년하고 예. 비교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왜 연금 개혁을 할 수밖에 없냐 그런 사회 경제 환경 변화를 일단 제대로 알리고 이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알린 나라는 고통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방향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개혁을 했는데 이게 적당히 알리면서 개혁 논의한 나라들은 개혁할 때마다 개혁이 돼 버렸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태리라고요. 예. 90년부터 2000년대 10년까지 개혁을 7번 했는데 아직도 그 나라는 대책이 없습니다. 개혁 횟수에서는 챔피언이지만 뭐 밖으로 표방된 내용하고 실제 내용이 굉장히 틀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저 사회보험이 들어온 지가 한 120년 내지 130년 됐는데 네. 그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독일에서. 예. 거기에 그 공무원 연금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예. 어떻게 됐느냐. 초기에는 공무원과 근로자 간의 차이가 있었다. 예. 근데 그것이 서서히 줄어들더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틴 나라들은 없애버렸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윤 박사님 얘기한 일본이나 예.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공무원연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 왜냐면 너무 이제 가다가 너무 절벽이 되니까 극단적인 결정이 돼야 된다. 예.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교훈 삼을 필요가 있죠. 네, 끝으로 간략하게요. 일단 이제 단일화는 도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이제 핵심을 맞춰서 좀 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뭐 처음에 정부 여당은 구조 개혁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공무원연금 논의 올 때마다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투명하게 하자 그래서 국민연금 상당 부분, 퇴직금 상당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자 그랬는데 일단 지금 의견 수렴은 그걸 통합해서 논의하는 예. 쪽으로 가는데요. 예. 일단 우리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가더라도 앞으로 지급될 공무원연금의 국민연금 상당 부분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좀 내부적으로 구분해서 가는 게 다음에 추가적인 논의할 때 좀 굉장히 효과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 일단 개혁을 해야 되는 명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해하고 수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데요.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셨고요. 김진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